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럴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는 좀 쉬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겠지. 저 역시 그랬습니다. 60년대에 태어나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한복판에서 청춘을 바쳐 일해온 우리 세대에게 은퇴는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처럼 느껴졌거든요. 1960년대에 태어난 우리는 참 특별한 세대입니다. 어린 시절엔 아직 가난했지만 청년이 되어서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을 온몸으로 경험했죠. 대학 졸업 후 취업도 지금보다 훨씬 수월했고 열심히 일하면 집도 살 수 있고 자녀들 교육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보상받는다는 믿음으로 30-40년을 달려왔어요. 하지만 막상 은퇴의 문턱에 서거나 이미 그 문을 넘어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은퇴가 단순히 이제 편하게 살면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의 순간이자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주변에서도 보시죠? 멀쩡하던 분이 은퇴 후 갑자기 활력을 잃고 병원을 자주 다니시거나 집에만 계시면서 우울해하시는 모습들 말입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서 우리 60년대생들이 은퇴 후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시면서 해결책도 분명히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전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충격, 생각보다 빠듯한 현실, 돈 문제. 연금 받으면 그럭저럭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첫 번째로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바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돈 걱정은 없을 줄 알았는데, 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은퇴 후 경제적 여건이 훨씬 빠듯하다고 느끼시거든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현직 시절 월급의 40에서 50% 정도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직장 다닐 때 월 400만 원을 받았다면 연금은 160에서 200만 원 정도입니다. 퇴직금도 있지만 이건 목돈이라 매달 쓸 수는 없고요. 그런데 생활비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김철수 씨 가명 64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더 실감이 나실 겁니다. 대기업에서 35년간 성실히 근무하시고 작년에 은퇴하셨는데요. 퇴직금으로 5억 원, 국민연금으로 월 180만 원을 받으세요. 처음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먼저 의료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생기니 병원비와 약값이 매달 30에서 40만 원씩 나가요. 건강보험이 있어도 100% 다 되는 건 아니니까요. 거기다 치과나 안과 같은 경우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한 번에 몇십만 원씩 들어가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계속 생깁니다. 둘째 아들 결혼할 때 전세자금 지원으로 2억 원, 첫째 딸이 육아휴직 중이라 생활비 보태드리는 것도 매달 50만 원씩이에요. 손주들 학원비, 장난감 사주는 것도 만만치 않고요. 손주 얼굴 보는 게 그렇게 기쁜데 돈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겹치니까 더 힘들어집니다. 장 보러 마트에 가면 예전 같은 돈으로는 절반도 못 사오게 되죠.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니까 실질적인 구매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퇴직금 관리에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돈이 생기니까 자녀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거나 잘 알지도 못하는 투자에 손을 대시다가 큰 손실을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은행 적금에만 넣어두니까 저금리로 인해 인플레이션도 못 따라가고요.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노후에 돈 걱정을 해야 하다니. 이런 한숨을 내쉬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포기할 일은 아니에요. 방법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 충격, 갑자기 찾아온 외로움. 매일 만나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외로움입니다. 30, 40년간 매일 만나던 동료들, 바쁘게 돌아가던 일상이 갑자기 멈춰버리니까요. 이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박영수 씨 가명 62세는 공무원으로 38년간 근무하시다가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은퇴하면 실컷 쉬어야지 하셨는데
막상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점심시간이 되어도 함께 밥 먹을 동료가 없고 저녁에 집에 와서 오늘 있었던 일 이야기할 것도 없고 더 힘든 건 사람들과의 관계가 급격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박 과장님, 박 부장님 하면서 찾아오던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니까 연락도 잘 안 되고 만나자는 사람도 없어져요. 처음에는 바쁘려니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필요해서 연락했던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 더 심각합니다. 직장 중심의 인간관계에만 익숙해서 개인적인 친구가 별로 없으세요. 여성분들은 그래도 동네 주민들이나 종교 활동을 통한 관계가 있는 편인데 남성분들은 정말 외톨이가 되기 쉬워요. 집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생깁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오랫동안 자신만의 생활 패턴이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불편하죠. 왜 자꾸 따라다니냐, TV 채널 좀 바꾸지 말아라,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마라 이런 잔소리가 늘어나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현역 시절에는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니까 하는 권위가 있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그런 것도 없어지죠. 오히려 아버지 요즘 뭐 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할 말이 없어져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점점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내 인생이 이제 끝난 건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요. 실제로 은퇴 후 우울증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런 사회적 고립감 때문이에요. 세 번째, 충격. 몸과 마음이 모두 아파요. 아프니까 더 우울하고 우울하니까 더 아프고. 세 번째는 건강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변화지만 은퇴 후에는 이것이 전체 삶의 질을 좌우하는 더 큰 문제가 되곤 합니다. 일단 신체적으로는 만성 질환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해요.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백내장. 이런 것들이 동시에 오니까 병원 다니는 것만으로도 일주일이 다 갑니다. 월요일은 내과, 화요일은 정형외과, 수요일은 안과. 이런 식으로요. 문제는 이런 만성 질환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무릎이 아프니까 걷기 싫어지고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근육이 약해지고 그러면 더 아프게 되죠. 당뇨가 있으니까 상처도 잘 안 낫고 눈도 나빠지고 신장에도 무리가 가고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더 문제인 건 정신적 건강이에요. 몸이 아프니까 기분도 우울해지고 우울하니까 더 아픈 것 같고 이런 상태가 반복되죠. 잠도 잘 안 오고 식욕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특히 배우자가 먼저 아프시는 경우에는 더 힘들어집니다. 이순자 씨 가명, 58세는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5년째 간병을 하고 계세요. 내가 아픈 것도 힘든데 남편 간병까지 하려니까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경제적 부담은 물론이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에요. 의료비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들이 많고 좋은 약이나 시술을 받으려면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돈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운동이나 건강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건 다 알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고 혼자 하기는 무섭고 헬스장 가기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위축되고 결국 집에서만 있게 되죠. 네 번째 충격. 나는 이제 누구인가? 중소회사 부장이었던 내가 이제는. 네 번째는 나는 이제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평생을 중소회사 과장님, 관리부서 부장님으로 불리다가 갑자기 그 호칭들이 사라지니까요. 이건 단순한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자아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직장에 다닐 때는 명확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부하 직원들을 관리하고 성과를 내면 인정받고 매일매일 할 일이 있고 내가 누구인지도 분명했어요.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야, 이 일에서만큼은 내가 최고야 이런 자신감이 있었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갑자기 모든 게 없어져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누군가 나를 찾지도 않고 내 의견을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30-40년간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들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특히 사회적 지위의 변화가 큽니다.
현역 시절에는 부장님, 이사님 하면서 대접받았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그냥 아저씨, 할아버지가 되어버려요. 은행이나 관공서에 가도 예전처럼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는 것 같고 젊은 직원들은 반말로 설명해주기도 하고 가족 안에서도 변화가 생깁니다. 자식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는데 요즘은 아버지는 요즘 일도 안 하시면서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반응이 돌아와요. 권위가 사라진 거죠. 자존감도 많이 떨어집니다. 내가 사회에 무슨 기여를 하고 있나? 나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네. 내 인생이 의미가 있었나?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요. 특히 성취욕이 강했던 분들일수록 이런 허탈감이 더 크죠. 목적 의식의 부재도 큽니다. 직장 다닐 때는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지 승진을 위해 열심히 하자 같은 목표가 있었는데 은퇴 후에는 그런 뚜렷한 목표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때우는 느낌이 들죠. 5번째 충격 너무 빨리 변하는 세상. 이제는 정말 따라갈 수가 없네요. 5번째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 비대면 문화. 젊은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가장 큰 문제는 디지털 격차입니다. 요즘은 모든 게 인터넷으로 앱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은행 업무 보려고 해도 인터넷 뱅킹으로 하세요. 식당에서 주문하려고 해도 QR코드 찍어서 주문하세요. 병원 예약도 앱으로 하세요. 코로나19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갑자기 모든 게 비대면으로 바뀌니까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웠죠. 마스크 쓰고 백신 예약하고 방역 패스 보여주고. 젊은 사람들은 금방 적응하는데 우리는 하나하나가 다 어려웠어요. 쇼핑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동네 상점에서 사장님과 이야기하면서 물건을 사고 흥정도 하고 서비스도 받고 그랬는데 요즘은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이 대부분이죠. 무인 계산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소통의 방식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젊은 세대들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소식을 공유하는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점점 소외되는 느낌이에요. 손주들과도 할아버지는 스마트폰 잘 못 써서 하면서 대화가 단절되죠. 문화나 트렌드의 변화도 따라가기 어려워요. TV 프로그램도 우리가 아는 연예인들은 다 사라지고 젊은 아이돌이나 유튜버들이 나오죠. 음식 문화도 바뀌어서 요즘 유행하는 맛집들 가면 메뉴판도 이해가 안 되고 주문 방법도 복잡하고 교통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버스나 지하철도 교통카드로 결제해야 하고 택시도 앱으로 불러야 하고 예전처럼 손 흔들어서 택시 잡는 것도 이제는 어려워졌어요. 이런 변화들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이제 정말 늙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위축되고 소극적이 되죠.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화 전략.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방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먼저 경제적인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해야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정민호 씨 가명 65세는 은퇴 후 처음 6개월 동안 매일 가계부를 써보니까 생각보다 불필요한 지출이 많다는 걸 알았대요. 커피 한 잔에 5,000원씩 하루에 2번씩 마시니까 한 달에 30만 원, 1년이면 360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집에서 원두 사서 내려 마시니까 한 달에 5만 원이면 충분해요. 작은 것부터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니까 한 달에 50에서 60만 원은 아낄 수 있었다고 하세요. 주거비 절약도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에는 굳이 큰 집에 살 필요가 없죠. 다운사이징을 통해 주거비를 줄이고 그 차액을 생활비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서울에서 경기도 외곽으로 아니면 아예 지방으로 이주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어요. 정부 지원 제도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에너지 바우처, 의료급여 등 여러 혜택들이 있는데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아 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주택연금도 좋은 방법입니다. 집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경우 집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고 부부 기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이면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6억 원 집의 경우 월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소규모 일자리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아파트 경비, 택배 보조, 주차 관리, 학교 급식 보조 등 체력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 월 80에서 12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일하는 게 오히려 건강에도 좋고 용돈벌이도 되고 일석이조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투자나 재테크도 신중하게 접근하되 너무 보수적일 필요는 없어요. 안전한 상품 위주로 하되 인플레이션은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수익률은 확보하는 게 좋죠. 은행 적금보다는 국채, CMA, 채권형 펀드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어요. 두 번째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용기 내어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정말 다양해요. 노래교실, 댄스교실, 요리교실, 컴퓨터교실. 관심 있는 분야부터 시작해보세요. 김영숙 씨 가명, 61세는 주민센터 댄스교실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동네 댄스 동아리 회장을 맡고 계세요. 처음에는 남들 앞에서 춤춘다는 게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공연도 하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종교 활동도 좋은 방법입니다. 교회, 절, 성당 등에서는 단순히 종교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임과 봉사 활동이 있어요. 신앙이 있든 없든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보시면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취미 동호회 활동도 적극 추천합니다. 등산, 낚시, 바둑, 사진, 서예 등 관심 있는 분야의 모임을 찾아보세요. 요즘은 인터넷 카페나 앱을 통해서도 쉽게 모임을 찾을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자원봉사 활동은 특히 의미가 큽니다. 누군가를 도우면서 자신도 보람을 찾을 수 있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돌봄, 도서관에서 책 정리, 환경 정화 활동 등 다양한 봉사 기회가 있습니다. 박성수 씨 가명, 63세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봉사를 하고 계세요.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할아버지 고마워요 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정말 좋아요.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도 시도해 볼 만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자녀나 손주의 도움을 받아서 네이버 카페나 밴드 같은 곳에 가입해 보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고 정보도 얻고 때로는 오프라인 모임도 참여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어색할 것 같아서 폐 끼칠 것 같아서 이런 걱정보다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자, 재미있는 경험을 해보자 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해보세요. 건강관리 이렇게 접근해보세요.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세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작은 것부터 꾸준히 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30분씩이라도 동네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순희 씨 가명, 64세는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매일 아침 1시간씩 아파트 단지를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숨도 차고 힘들었는데 3개월 지나니까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운동은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쉬우니까 함께 할 사람을 찾는 게 좋습니다. 아침 운동 모임, 등산 동호회, 수영 동아리 등 나이 비슷한 분들과 함께하면 서로 격려도 되고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식단 관리도 중요합니다. 혼자 사시거나 부부만 사시는 경우 대충 때우기 쉬운데 영양 균형을 맞춘 식사를 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밥국 반찬 형태로 균형 잡힌 한식 위주로 드시면 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은 물론이고 개인적으로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종합검진을 받아보세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히 암검진, 치과검진, 안과검진은 꼭 받으셔야 해요.
만성질환이 있으시면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같은 경우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수치를 체크해야 해요. 귀찮더라도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따르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의료비도 적게 들고 삶의 질도 좋아집니다. 정신 건강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우울하거나 불안한 증상이 계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해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것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감기 치료받듯이 자연스럽게 생각하세요. 취미 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도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음악 듣기, 원예 활동 등 마음이 편해지는 활동들을 찾아보세요. 손을 움직이고 집중하는 활동들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시간. 은퇴 후에야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았어요. 네 번째는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은 끝났지만 인생에서의 역할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은퇴 후에야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평생 배움을 시작해보세요. 시니어 대학,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등에서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공부를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거죠. 최근택 씨 가명, 66세는 은퇴 후 한국 사능력 검정 시험에 도전했어요. 젊을 때는 역사에 관심도 없었는데 시간이 생기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알고 싶더라고요.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지금은 지역 문화의 설사로 활동하면서 관광객들에게 우리 역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새로운 취미나 특기를 개발하는 것도 좋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바빠서 못했던 것들 있으시죠?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요리, 사진 촬영, 글쓰기. 나이가 들어서 시작해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멘토 역할도 중요한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수십 년간 일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거죠. 창업 멘토링, 취업 상담, 기술 지도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시니어의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가족 내에서의 새로운 역할도 찾아보세요. 조부모로서 손주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가거나 가족사를 정리하고 기록하는 역할,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역할 등이 있을 수 있어요. 사회적 기여를 통한 성취감도 중요합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 환경보호 활동,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 등을 통해 내가 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구나 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창업이나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평생 직장인으로 살다가 은퇴 후에 자신만의 사업을 하는 거죠. 큰 욕심 내지 말고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보세요. 동네 카페, 작은 식당,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옵션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나이가 많아서 늦었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의 60대는 아직 한창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 늦지 않았어요.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방법. 천천히 하나씩 배워나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걸 다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내게 필요한 것들부터 천천히 하나씩 배워나가면 됩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법은 자녀나 손주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기본적인 것들은 익히는 게 좋아요. 스마트폰으로 전화 걸고 받기,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주고받기, 인터넷으로 정보 찾아보기 정도만 해도 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강복순 씨 가명, 62세는 손녀의 도움을 받아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무서웠는데 지금은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사진도 주고받아요. 정말 신세계더라고요.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있으니까 활용해보세요. 주민센터, 도서관, 노인복지관 등에서 무료로 스마트폰 교육, 컴퓨터 교육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온라인 쇼핑이나 배달 서비스도 한번 익히면 정말 편해요. 무거운 쌀이나 물을 직접 들고 다닐 필요가 없고 집에서 편안하게 필요한 것들을 주문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자녀들과 함께 해보시고 익숙해지면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대중교통 시스템의 변화에도 적응해야 합니다. 교통카드 사용법, 버스 정보 앱 활용법 등을 배우면 외출이 훨씬 수월해져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도 주저하지 말고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대부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새로운 문화나 트렌드를 모두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손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라도 조금씩은 관심을 가져보세요.
요즘 인기 있는 음식이나 여행지, TV 프로그램 정도는 알아두면 대화 소재가 됩니다. 무엇보다 모르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젊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세요. 대부분 기꺼이 도와줄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60년 대생분들이 은퇴 후 겪는 어려움들과 그를 극복해 나가는 방법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분명히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60년대에 태어난 우리는 정말 특별한 세대예요.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고 경제 성장의 주역이 되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주인공들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은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도 충분히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직장에서의 역할은 끝났지만 인생에서의 역할은 계속됩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외로움도 느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준비가 중요합니다. 아직 은퇴 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경제적 준비, 건강관리, 인간관계 구축, 취미 개발 등을 시작해 보세요. 이미 은퇴하셨다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세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의 도움도 받고 친구들과도 의논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상담도 받으세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도 적극 활용하시고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30분씩 산책하기, 가계부 쓰기, 새로운 사람과 인사하기, 스마트폰 기능 하나씩 배우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과의 만남도 중요해요.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하는 정보 공유와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도 희망을 가져보세요. 의학기술의 발달로 건강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60대는 아직 한창 활동할 나이예요. 앞으로 20-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그 시간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보낼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60년대생들 지금까지 참 많은 일들을 겪어오면서도 잘 헤쳐나왔잖아요. 6.25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던 시절에 태어나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경험하고 IMF 외환위기도 극복하고 코로나19도 이겨냈어요. 그런 우리가 은퇴라는 새로운 도전도 충분히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한 걸음씩 시작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고 처음에 어색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 2막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내어 갑시다.